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6강 시간으로서 280번 문제부터 29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8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8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X.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답니다. X. 4.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거래계약 체결일이죠. 체결일.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은 후 토지 취득 계약 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5.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예, 허락을 받고 토지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28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 외국인이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6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입니다. 4.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5.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X. 다 5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2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군사시설 보호구역 맞고요. 2. 생태경관보존구역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3.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맞고요.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맞습니다. 5. 개발제한구역 해당 사항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1, 2, 3, 4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맞고 5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의뢰인인 을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병에게 매도 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 을이 매도 의뢰인입니다.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병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설명하였다. 틀렸죠? 이웃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환 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2.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을이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병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법적 제한이 있죠.
병이 매수하려면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거래계약 체결 시에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3.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 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 사용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죠. 인정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지 소유권. 근데 만약 각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의 소유자 등은 위 공동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도 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하고 관련돼서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꼭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X. 4. 등기부상 을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정의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견인인 정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을 동의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 5. 소유자 을이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에 동의하였다며 법정 대리에 동의한 겁니다.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8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다.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예요.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X.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3.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농지를 경매, 판결, 화해조서, 매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8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2번.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맞습니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맞습니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인정기일 및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건 의미 없고 근저당 설정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나와야죠. 이 채권 최고액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X. 5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에 기재한다. 당연하죠. 중개업자 조사에서 기재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28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는 조세로만 묶인 것은, 이것은 답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딱 3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세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답은 1번이 됩니다. 등록면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에서가 이게 함정인데, 재산세 같은 건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거지 취득하고 살림관이 없습니다. 이런 재산세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토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예전엔 등록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면허세라고 이름이 바뀌고 등록세, 취득세 내던 세율을 취득세로 한 군데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번 문제입니다. 28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비주거용 건축물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병료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이다. 맞고요. 2.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맞습니다. 3. 토지 대상 토지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 유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4. 주거용 건축물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X. 5. 임모, 광업재단, 공단재단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 의의 생육 상태. 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8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사항은 2개가 있죠. 하나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부 확인사항을 고르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여러분들 암기할 게 많지만 세부 확인사항은 딱 4가지만 알면 됩니다. 4가지.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보면 실내, 벽, 환. 그래서 이 4가지 앞글자만 딴 건데, 실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내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은 벽면 및 도배 상태, 환은 환경 조건입니다. 바로 이걸 고르라는 얘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 맞고요. 입지조건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비선호시설 1km 이내 기본 확인사항 맞고요. 내부 시설물의 상태, 자, 이 내부 시설물의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아니고요.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니까 아닌 거 고르는 거 28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4.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틀렸죠? 서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X. 5.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8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보겠습니다. 1.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됩니다. 2. 확인설명서 역시 교부해야 되고요. 전석중개계약서는 교부 대상 아니고요. 5. 중개계약서 역시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미음
업무, 보증, 관계증서 4번. 예, 이거는 교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이죠. 기역, 니은, 미음이 있는 5번. 기역, 니은, 미음 5번이네요. 그래서 2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1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그렇죠? 판매 소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맞고요. 두 번째,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개인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서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죠. 틀렸네요. 4.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핵심을 집어줘야죠. 맞습니다. 5. 주택의 경우 교육 요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29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6강의 시간이었고 280번 문제부터 29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